자, 그래서 A 값을 우리가 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B의 값도 mh바로 정의할 수 있었죠. 여기서 이제 m은 L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A와 B의 값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겐 이퀘이션을 다시 써보면 L제곱, 자, 우리가 푸사이 이렇게 스테이트를 썼지만 LM으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L과 M에 따라서 스테이트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고, LG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같은 스테이트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적어줄 수 있고요. B의 값이 MGH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뭐 M 대신 MG를 써도 되고요. 간단하게 M이라고 표기하는 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L 값이 0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M 값이 MG가 되기도 하고, M 값이 뭐 0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M이 당연히 L, L-1 쭉쭉쭉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L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L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여기 당연히 0이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LG도 스테이트는 이렇게 되고, 여기도 0. 자, 그리고 만약에 또 L 값이 2분의 1이라면 가능한 M 값은 이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스테이트를 써볼 수 있는데, M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L 곱하기 L 플러스 1 H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L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4분의 3 H바 제곱 이렇게 될 수 있고요. LG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LG는 이제 아이겐밸류가 M 값에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H바, 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L 값도 그렇고 M 값도 그렇고 정수만 가능합니다. 정수.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이 L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이렇게 불렀죠. 자, 그리고 이것의 정의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터 중에 L제곱 오퍼레이터 또는 LG 오퍼레이터 이렇게 있는데, 이들의 아이겐밸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L이라고 하는 어떤 퀀텀 넘버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그 연속적인 숫자는 아니고 띄엄띄엄 가질 수 있는 그런 숫자 L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이 L은 사실은 그 반정수는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정수 is not allowed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따라서 가능한 L 값은 0에서부터 1, 2, 3 쭉쭉쭉 이런 숫자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가능한 M 값도 당연히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L, L-1 쭉쭉쭉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L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M 값도 정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M 값이 정수여야 하기 때문에 L 값도 정수여야 하는데, 이제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좀 봐야 하냐면, 아까 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정의를 썼었는데, 이렇게 고전적인 정의도 이렇게 되고요. 사실 이제 양자역학적인 정의도 이거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자, 이거는 이렇게 Ly는 당연하지만 이렇게 LG 오퍼레이터도 X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써보자면, 우리가 원래 그 P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 IH가 뭐 이제 X라면 X에 대한 미분 이렇게 써 주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제 햇을 빼고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Y 이제 X가 아니라 G죠.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Y 마이너스 자, 이제 이렇게 써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앵귤러 모멘텀을 논의할 때 사실 구면 좌표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좀 때로는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이 카르테시안 좌표계에서 기술을 했는데, 이거를 좀 다르게 좀 변형시켜 보려고 해요. 구면 좌표계, 스피어리컬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피어리컬 코디네이트를 할 때는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그림을 이런 거를 그리잖아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좌표기를 그리죠. X, Y, Z 해가지고 이 반지름 R 이렇게. 자, 이 각도는 phi,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세타. 요거는 이제 반지름은 R.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늘 쓰던 그게 뭐냐면, x는 뭔데? x는 이제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되죠. y는, 이거는 우리가 전자기 때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z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이거 이제 요긴하게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요긴하게 사용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토탈 데리베이션이라고 해서 전미분, 이거는 우리가 대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웠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요걸 한번 써보면, 어떤 df, f는 이제 x, y, z에 대한 함수인데, 전미분 토탈 데리베이션을 한번 써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써볼 수 있죠. d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dy 라운드 g분의 dz, 이렇게. 자, 이제 이와 비슷하게 dx를 우리가 어떻게 써볼 수 있냐면, 이제 r 세타 파이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라운드 r분의 라운드 x dr,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쭉쭉 써보자면,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요거랑 요거는 사실 금방 알죠. 왜냐면 이제 이 x를 참고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dx dr 플러스, 자,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이거는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d 세타. 자, 그리고 이거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파이 d 파이,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dy, dg도 일단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창 한여름이라 바깥에 매미 소리가 굉장히 좀 많이 들리긴 하는데, 네, 이거 공부하다가 또 매미 소리가 시끄러우면 또 어떻게 좀 걱정이 되네요. 자, dy는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dr, dy, dr, 그러니까 라운드죠. 그리고 라운드 세타, 라운드 y, d 세타, 라운드 5분의 라운드 y, d 5. 자, 이거 그대로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뭐 사인 세타, 자 이렇게 사인 세타 사인 파이 dr,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미분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거는 이제 네 이렇게. 자 dg는 그냥 바로 갈게요. g를 r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d 세타.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실은 0이죠. 그러니까 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일단 dx, dy, dg를 썼고, 이것들은 우리가 dr, d세타, d파이,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d파이가 있는데 이제 0이니까 생략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제 써보자면 자 매트릭스를 써보자면 파이, 그리고 이제 네 이거 지금 마지막은 0이죠. 이렇게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붙어야 되는 행렬이 이제 요 행렬 dr, d세타, d파이, 이거 d파이, 이제 요 행렬이 붙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곱해주면은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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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서 사실 이게 dx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렬을 통해서 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행렬을 이 3차 정사각 행렬 3x3 행렬을 이렇게 대문자 R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문자 R이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할 때 그거를 곱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정말 간단하게 쓰자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항등 행렬이 되겠죠.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다시 써보자면 이거는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R에 대한 역행렬이 과연 무엇인가가 관건인데, 우선 역행렬을 구하려면 사실 이거부터 해야 되죠. 사실 이거는 이제 디터미넌트부터 구해놓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들어가야 할 이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요거는 요 자리에 여인수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제 코팩터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1에 그러니까 이제 뭐 i 플러스 j 곱하기 r이라고 하는 그거니까 행렬이니까 r 행렬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저기 볼드체 말고 자 이렇게 r i j의 디터미넌트,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이 각 엘리먼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행렬을 구할 때 이제 이 코팩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코팩터고 이게 이제 코팩터고, 예를 들어 지금 나는 이거에 원 행렬, 그러니까 그 1 성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디터미넌트는 당연히 뭐 쉽게 구할 수 있겠고, 이게 이제 1 플러스 1 그리고 R11에다가 행렬식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이게 뭐냐, 이거는 그 기존에 원래 그 R 행렬이 있을 때 이 원 엘리먼트를 딱 꼬집어 넣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한다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R22, R2, 3, 이거 지우자.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R32, R33 이렇게 될 건데, 요 네 개의 엘리먼트들에 대한 그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이제 이게 사실은 요게 되겠죠. R22, R33 마이너스 R23, R32 이겁니다. 이 행렬식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x2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걸 갖다 넣어줘요. 그 원 행렬 요소의 값이 되는 건데,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이제 3x3 역행렬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가면 되고, 일단 디터미넌트부터 구하게 되면 디터미넌트도 이제 구하는 요령이 좀 있는데, 여기 0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줄에서 이거부터,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길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해주면 되죠. 디터미넌트 해주면 되죠. 자, 그럼 뭐 R 제곱 이제 뭐 사인 세타도 있고 코사인 세타도 있고
그다음 코사인 파이는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플러스 뭐 r 제곱, 이제 보면은 뭐 사인 세타 있고 뭐 코사인 세타 있고, 여기서 이제 사인 파이가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거랑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또 이제 여기 마이너스, 요걸 또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r, 이렇게. 그리고 또 나머지 어차피 플러스가 되는데 앞에는 나머지가 이제 요거 이렇게 가운데 그 이 부분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r 사인 세타가 두 개가 있네요.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코사인 파이도 제곱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r 역시 사인 제곱 세타, 이번에는 사인 제곱 파이가 되네요. 이게 보니까 얼추 보니까 좀 상쇄될 게 있다, 그죠? 코사인 제곱 파이, 사인 제곱 파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묶어주고 뭐 하면은 뭐 r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올 텐데, 이제 앞에 코사인이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플러스,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r 사인 제곱을 묶어주면은 여기 또 이렇게 코사인 제곱 파이와 사인 제곱 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r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곱하기 r 코사인 제곱 파이, 이렇게가 아니라, 제가 잘못 봤죠? 사인 제곱 세타를 써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자, 여기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이제 얘를 여기서 이제 곱해 주어야 되는 건데 다른 걸 썼네. 다른 걸, 이게 아니라, 네, 이겁니다. 네, 다른 걸 곱해 버렸죠.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수정을 좀 해주자면, 네,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은 r 제곱에, 네, 코사인 제곱 세타랑 또 사인 제곱 세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이 3x3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r이라고 하는 행렬의 역행렬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미리 구해 놓은 것으로 지금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거의 다 썼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0. 네, 이렇게 네, 되네요. 자, 요거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긴 하겠는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이제 삥 둘러온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본격적으로 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앞에서 쓴 거 있죠? 그러면 이를 가져와서 네, 이걸 이제 이렇게 써주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를 이 체인 룰에 따라서 체인 룰에 의거하여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체인 룰에 의하여,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부분인데 지가 왜 나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hi 라운드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뭐 x도 사실 마찬가지죠. x도 그러면 x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그 y를 x로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이제 앞에서 썼던 이 부분이 되는데, 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쓸 거고요. x 써보자면 그러면 이제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그리고 이제 라운드 y 분의 라운드를 써줘야 되는데 요게 들어가겠죠. 요게 이렇게. 자, 요거 좀 뒤로. 자, 그리고 끝난 거 아니죠? 이제 플러스 i 이고 h바. 자, 그리고 y는 이제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리고 이 부분 지금 굉장히 좀 지루한 과정인데 여기 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했던 자, 요거 있죠. 이건데 이게 이제
더 늘려서 네. 그리고 이 부분 그냥 쓸까요? 네. dx 그리고 제가 dy dz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 이제 이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dr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dr. 자, 근데 dr은 일단 또 토탈 그 데리베이티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 d x d 이거 라운드 r dy. 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위의 행렬로부터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요 dr은 뭐냐? dr은 요거를 각각의 것과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dr은 일단 계산해 주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dx 플러스 이제 사인 세타 사인 파이 dy 플러스 이제 요거는 네 그냥 코사인 세타 dz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요게 이게 되는 거고, 요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이게 이제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제가 목적을 바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LG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좀 잘 주물러서 굉장히 간단한 걸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도 좋습니다. 조금 과정이 좀 지루한데 이걸 좀 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간단한 형태로 LG 오퍼레이터를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왜 M 값이 정수가 되어야 하는지, 그에 따라 또 이제 L 값도 정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정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r은 네,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되네요. 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r, y분의 세타, y분의 파이, x분의 뭐 r, x분의 세타, 뭐 x분의 파이,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나주고소 하고 이제 좀 계산해 봐야겠죠. d 세타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좀 빠르게 r분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세타가 y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세타가 r분의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g분의 라운드 세타 마이너스 r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한 칸 좀 올려서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라운드 d 파이를 써보게 되면은 자 여기죠. 자 그리고 요거는 그러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가 이렇게 되고, 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가 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 요거 이제 좀 건너뛰고 좀 합시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r 여기 y분의 라운드 여기 있죠. 네, 이렇게 써주고,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세타 여기 있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 네 이거 조금 고되지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세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우선 간단하게 보면은,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서로 상쇄될 거예요. 앞에 이제 곱해지겠죠, 당연히 곱해지는데 부호만 다르지 항은 다 똑같습니다. 사라질 거고, 남는 텀이 뭐가 있냐면 이제 라운드 세타 텀이랑 라운드 파이 텀이 남게 될 텐데, 뭐 앞에 거 곱해줘야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라운드 세타를 좀 보게 되면은 R 곱해질 거고, 네, 그러면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제 이 라운드 세타 텀도 좀 사라지게 생기는 게, R은 사라지고 여기도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여기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이렇게. 아이고, 괜히 썼다. 이게 근데 가로친 게 사라지죠? 이 부분이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 사라지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도 이렇게 상쇄가 돼서 사라질 거고요. 자, 그러면 정말 남는 게 뭐가 되냐면, 플러스, 어차피 이제 이건 0 되니까 남는 거는 이 라운드 파이 텀이 남게 되겠죠. 써보자면은 마이너스 IH 바 코사인 제곱 파이 라운드 파이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IH 바 R 사인 세타 사라지고 사인 파이의 제곱, 그러니까 사인 제곱 파이, 이렇게 되네요. 자, 앞에 텀은 0이 된다고 했고, 뒤에 텀 보니까 코사인 제곱 그리고 사인 제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합치면 만나면 1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많이 삥 둘러왔지만 요거다 라는 걸 이제 잊으면 안 되겠어요. 자, 파이는 방위각이에요. 그 평면상에서 각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 구면좌표계 내에서 평면상에서 각도를 나타내는 그 하나의 요소인데, 각도인데, 자, 우리가 이제 LG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어떤 이 펑션, 아이겐 펑션 또는 아이겐 스테이트를 이렇게 좀 더 뾰족하게 이렇게 작성하기로 했고, 그 아이겐 밸류가 이제 B인데 B는 사실 이제 H죠. H바죠. 그리고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오퍼레이터는 지금 구면좌표계 구면좌표계 형식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IH바 라운드 파이, 라운드로 미분, 그러니까
파이로 미분한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이 lm 이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lm 이렇게 쓰지 않고 무엇을 썼냐면 뭐 그냥 대충 이런 식의 함수를 썼었죠. 마찬가지로 아이겐 이퀘이션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h바는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게 한번 미분한 게 파이로 한번 미분한 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되니까, 그러면 따라서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만 쓰자면 익스포넨셜 형태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이제 I am phi 이런 형태로, 이런 안자츠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뭐 당연하죠. 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익스포넨셜 람다 파이라고 한다면 얘는 람다 익스포넨셜 람다 파이가 될 텐데, 이게 이제 I am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람다가 따라서 람다가 I m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파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방위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이만큼 한 바퀴 돌면은 똑같은 그 반복되는 주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이거는 1이 되어야 돼요.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코사인 2파이 m 플러스 i 사인 2파이 m이 1이 되어야 하고, 자, 허수부는 당연히 0, 실수부는 1이 되어야 할 텐데, 이걸 만족하는 2파이 m이 뭐냐? 사실은 이 m 자체가 인티저면 돼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위각 그려주면은 여기에 대해서만, 요게 이제 요 각도에 대해서, 요게 사실 이 파이 정수배인데요. 정수배. 그러니까 이제 m 값이 사실은 뭐여야 한다? 정수여야 한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은 항상 정수여야 하는데,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이 m 값의 제약이 l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봤었죠. 여기처럼. 자, 요게 그러면 정수여야 하는데, 당연히 l도
정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alf integer l은 is not allowed 라고 하는 겁니다.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반정수는 허용될 수 없다. 자, 우리가 얻은 결론, LG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그 구면좌표계에서 방위각인 파이에 대한 미분으로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다. LG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 IH 바 라운드 5분의 라운드. 자, LG 오퍼레이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L 제곱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해줄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정의 자체만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L 제곱은 우리가 뭔지 L 제곱이 아니라 LG는 우리가 뭔지 알았으니까 LX랑 LY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면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던 이 행렬을 이용해서 좀 몇 가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나오게 될 거예요. Interesting. 재밌는 사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